안녕하세요, 명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 같이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몇 년씩 지속되다 보면 우연을 거치면서 그게 잘못된 인식으로 확증 편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루성 피부염 같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5가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처음에 대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입에 붙었어요. 무슨 말이 붙었냐면 독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죠? 지루성 피부염 음식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식에 의한 독소 누적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화장품에서 나오는 계면활성제 독소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기하시죠. 독소. 모든 주의사항이나 악화되는 거에 독소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독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독소 이론인데, 독소 이론 같은 경우 정말 확대 해석해서 끝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당뇨병이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럼 당뇨병이, 그죠?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병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당이 문제다. 그래서 당독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당뇨병은 사실 췌장세포의 기능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당뇨병이죠. 그러면 당이 문제가 아니라 췌장세포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당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생겼냐? 그러면 맨날 사탕 빨고 한다고 당뇨병이 생기냐 이거죠. 아니죠. 췌장세포의 기능 이상인 거죠. 그래서 당독소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루성 피부염도 열대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죠. 열이 실제로 대사가 잘 돼서 열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열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얼굴 쪽으로만 항진되는 겁니다. 편향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 몸에서 열 배출의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기능 이상을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죠? 독소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독소. 독소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쉽죠. 그죠? 나쁜 놈이니까, 나쁜 것 때문에 병이 생겼으니까 그 나쁜 것만 처단하면 되죠. 그런데 처단하면 병이 낫나요? 안 낫죠. 이 독소라는 말은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를 더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땀입니다. 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땀은 독소 배출이다. 땀은 우리 몸에서 인체 대사에서 아주 좋은 그런 분비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땀을 굉장히 좋은 성과 혹은 좋은 결과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질환에서도 피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땀 배출이 잘 되면 피부염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뭐 땀에 의해서 독소 배출이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땀이라는 기능이 원활하면 피부질환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심하다고 쳐보세요. 너무 심해. 그러면 땀 배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염 자체가 심하면 땅구멍 자체가 파괴되어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땅구멍 자체도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덕투 구조에 의한 땅구멍인데, 그 땅구멍 자체가 막혀 있거든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성이 얼굴에 심하거나 그러면 땀 배출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땀 배출 때문에 피부염이 생긴 게 아니라 피부염이 심하기 때문에 땀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증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은 땀 배출이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엄청나게 심한 경우에만 땀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땀 배출을 시키면 피부염이 낫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정말 심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치료해보면 땀 배출을 하나도 안 하고 치료가 잘 되면 땀이 그냥 저절로 납니다. 즉 땀 배출에 의해서 피부염이 낫는 게 아니라, 피부염이 나으면 땀은 저절로 나는 거죠.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더우면 땀이 나잖아요. 그런데 피부염이 있는데 더우면 땀 배출이 잘 안 되는 건 피부에 있는 땅구멍 자체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인 거지 원인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땀 배출을 무조건 하라는 건 잘못된 이야기 중에 하나고, 땀을 배출한다고 해서 피부염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죠. 그죠? 몸이 건강해지니까 당연히 신체 활동도 좋아지는데, 피부 질환에 의해서 운동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피부 질환이 있는데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운동 때문에 악화되는 걸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과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 아토피나 뭐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운동을 약간 약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염이 심하게 악화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평소에 안 했던 분들은 운동에 의해서 피부염이 악화되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분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염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운동이 피부염을 낫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적당한 운동은 피부염이 좋냐?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다 보시면 돼요. 운동이 건강에는 좋을 수 있지만 피부 자체의 회복에서는 사실 방해인자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쾌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여름철에 운동을 심하게 하면 당연히 피부가 땀이 나고 더워지죠. 그러니까 피부 열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네 번째 오해는 자연주의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얼굴에 세안제를 못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안제를 쓰면 피부염이 안 낫는다. 그래서 물세안만 하라. 그래서 물세안 찬양론자들이 있습니다. 물세안만 하면 피부의 그저 기능이 원활하게 회복될 거란 얘기인데, 뭐 물의 힘을 믿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세안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자주 있거든요. 그런데 물세안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자마자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왜 아냐면, 물세안만 하고 오신 분들은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구진형 타입이라던가 그죠? 피지가 분비가 많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물세안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때들이 엉겨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노랗게 오세요. 그리고 모공이 다 막혀 있어요. 피지를 분비를 못 벗겨내니까 모공이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막 기름이 엄청 심하고 염증들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자라고 얘기해서 이제 물세안만 찬양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단계를 넘어서면 좋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고, 정말 특유의 얼굴들이 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세안만 하지 마시고 약산성 세안제를 적당한 빈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한 빈도. 이것도 이제 몇 번 해야 되냐 이렇게 뭐 지침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피부가 편안게 느낄 정도의 상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화장품도 쓰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화장품에 있는 그저 화학적인 첨가물,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를 더 그죠? 기능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세안을 못하게 하는 거나 화장품을 못하게 하는 자연주의적인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피부염이 낫냐? 안 그렇습니다. 화장품 쓴다고 해서 피부염이 낙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화장품을 쓰거나 세안제를 쓰면 피부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 번째와 반대의 작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부니까 화장품을 바르면 지루성 피부염이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라던가 발효 화장품, 아니면 피부를 숨쉬게 하는 화장품,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화장품으로 피부염을 치료한다, 혹은 피부에 바르는 걸로만 피부염을 치료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지루성 피부염 자체는 그저 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죠. 실제로 환자분들이 대부분 열이 발생을 하고 뜨겁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뭔가를 발라서 피부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끝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 자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기는 거고, 그 열이 계속된다면 피부염 자체는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 자체를 어떻게 해서 뭐 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열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피부염은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장품만 발라서 피부에 무조건 낫다, 피부가 숨쉬게 해주면 낫는다, 이건 사실 올바른 얘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5가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잘못된 오해를, 확신을 갖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씩 이걸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세안만 2년 했어요. 아니면 운동만 2년 했어요. 반신욕만 2년 했어요. 몇 년씩 하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잘 안 났죠. 잘못된 오해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너무 집착하는 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